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90TV 제임스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거 이제 시작할게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25년. 두구두구두구두구. 기대됩니다. 최고의. 25년 최고의 주식은 펩트론입니다. 라는 걸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뭐 왜 25년은 펩트론이 최고의 주식이 될까라는 거는 뭐 오늘 제 준비한 내용들 들어보시면 이래서 진짜 25년의 최고의 주식은 팩토론이 될 거다라는 걸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이거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뭐 어디를 투자를 하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큰 시장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야 업사이드가 크니까요. 왜냐면 제가 20년도에 알테오젠을 투자했을 때도 그때도 리가켄 바이오도 있고 에비에 바이오도 있고 그때 리가켄 바이오가 레고켄 바이오였죠. 되게 기술 이전 건수는 되게 많았어요. 많았는데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바이오텍 중에서 리가켄 바이오가 기술 이전 건수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시가총액이 4조가 좀 안 돼요. 근데 그때 그 알테오젠은 비슷했거든요. 제가 투자했을 때 뭐 3조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도 지금은 이제 23조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16조 요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업사이드를 항상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그 이제 알테오제는 이제 제형 변경 플랫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전 세계 이제 어떻게 보면 1등 의약품이 키트루다입니다. 그래서 올해 24년도 연매출이 이제 40조 정도 예측이 되잖아요. 그래서 로열티 5% 받으면 2조 정도 된다. 영업이익이. 이런 게 이제 계산이 명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보통 우리나라 뭐 회사들 보면 뭐 100억, 200억, 뭐 1000억 이런 거 성장 10% 20% 하는데 알테오제는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회사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알테오젠이 크게 성장하는 것도 이제 패러다임에 딱 있는 이제 물질에다가 어떻게 보면 큰 시장에 비빈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시장이 항암제 시장인데 그 항암제 시장에서 1등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키트루다다.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이 지금 시총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도 저는 알테오젠이 지금 시총은 되게 가볍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삼성바이오로직스 뛰어넘을 수 있는 회사가 저는 알테오젠이라 생각해요. 그 연도가 아마 28년 정도 되면 아마 80조, 100조? 요 정도 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정답지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알테오젠은 투자는 내가 28년까지 투자하면 내가 지금 시총에서 네다섯 배 먹을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제 알친소에도 있지만 저는 지금 만약에 신입사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제 주변 지인한테 야, 마통 뚫어서 이자 낼 거, 3년치 이자 낼 거 빼놓고 몰빵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 이제 그게 두 배, 세 배 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만히 앉아서 돈 굴려서 이제 돈을 버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펩토로는 너무 좋은 게 제가 이제 이 내용은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 항암제에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엄청 커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도대체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제 알테오젠 같은 이런 미친 기업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기업을 저는 이제 거의 못 찾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10월 7일 날 그 페트로니 일라일린이랑 그 공동 연구 개발 있지 않습니까? 그 뉴스를 보고 와, 저 보고 바로 들어갔죠. 이 미쳤네. 바로 그 내용을 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여튼 이제 이 펩트론이 만약에 기술 이전이 되고 성공을 한다. 그러면 진짜 이 파괴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다른 이제 뭐, 뭐 20건, 뭐 30건 기술 이전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금액 하나로 막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서처 TV에서 이 얘기 하더라고요. 저번 주 방송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RTO제는 스텝 바이 스텝,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서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는 한 방에 이제 다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한 방에 퀸텀 점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얘만 기술 이전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어떻게 보면 제일 28년도에 어떻게 보면 전 세계 1위 80조 하는 jet바운드의 이 플랫폼을 다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80조에 5%하면 4조잖아요, 영업이익이. 그만큼 이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은 어마어마하고 이제 대단하다, 큰 시장이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릴리도 2019년에 8위, 9위밖에 안 하던 애가 5년 만에 지금 7배 정도 성장을 했죠. 그래서 전 세계 1위 제약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5년 만에 이렇게 이제 시가총액이 바뀌었죠. 2위가 노보노디스크. 노보노디스크도 2019년도에는
이제 9위였는데 지금 이제 2위로 온 거죠. 이게 뭐냐면 그만큼 비만 치료제를 가지고 있냐 없냐가 어떻게 보면 이 제약회사 이제 시가총액을 이제 바꾸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릴리한테 어떻게 보면 그 플랫폼을 리폼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페트론도 릴리만큼 최소는 가야죠. 이 어떻게 보면 진짜 이 페트론은 뭐 7배, 10배, 뭐 진짜 너무 지금 저평가 구간이니까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매출이죠. 그래서 2024년도에 올해 이제 키투르다가 이제 전 세계 1위죠. 매출로서. 그게 이제 40조고, 2위가 위고비 35조, 3위가 jet바운드. 이제 다 이제 비만 치료제죠. 요거 두 개 합하면 거의 60조입니다. 그러면 키투르다를 뛰어넘죠. 그렇게 해서 이제 1위, 3위가 되는데, 28년이 되면 1위가 이제 jet바운드 비만 치료제, 릴리 제품이죠. 2위가 위고비 이제 55조죠. 이것만 두 개만 합해도 130조입니다. 130조. 비만 치료제 시장이. 그리고 3위가 이제 키투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이 업사이드가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뭐, 1,000억, 2,000억 올리는 것도 대단한데, 이거는 뭐 조 단위로 막 10조, 20조 뭐 이게 뭐 두 배씩 뛰니까 이게 40조가 80조 되고 이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거를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28년도 이제 앞으로의 이제 제약바이오의 키워드는 제일 큰 시장은 비만 치료제 시장이다. 거기에 어떻게 보면 비만 치료제 시장에 10년을 먹고 사는 게 어떻게 보면 1등으로 사는 게 릴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호르몬이 중요한 게 네 가지가 있거든요. GLP-1이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이게 위고비 주 성분이 단위 성분이고 GIP, GCG, 암닌 요렇게 네 가지인데요. 요 네 가지 호르몬을 가지고 연결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복합 이중작용제, 삼중작용제 뭐 요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레타트루타이드죠. 그 릴리 제품의 이제 차세대 비만약이 이제 삼중작용제죠. GLP-1, GIP, GCG까지 해서 요 삼중작용제가 지금 베스트고 보통은 지금 이중작용제로 많이 연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트리지파티드 뭐 그게 이제 이중작용제고 나머지 이제 회사들도 제약사들도 이제 단일 제재보다는 이중작용제, 삼중작용제 쪽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이 호르몬마다 이 특장점이 있더라고요. 그 특장점을 좀 인지하셔서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제 믹스해서 이중작용제, 삼중작용제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GLP-1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거죠.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인데 이게 위고비의 주 성분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제일 먼저 시판을 하게 됐죠. 그래서 얘가 이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고 이제 회장과 대장 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랍니다. 이게 회장과 대장 사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얘가 이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작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인슐린 분비를 작용해서 이제 포도당 농도에 따라 작용하기 때문에 저혈당이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고 이외에도 소화기관의 운동 저하, 그러니까 소화기관의 운동을 저하를 시키니까 천천히 소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포만감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운동기관을 저하시키니까 포만감도 있으면 이제 소화도 늦게 되니까 식욕도 이제 배가 부르겠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고 쉽게 얘기하면 저혈당 예방하고 식욕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GLP-1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GRP는 위억제 펩타이드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GRP는 음식의 반응에 분비되는 펩타이드 호르몬인데 요거는 장, 심장, 뇌, 지방 조직 등의 이제 체내에서 여러 조직에 존재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GRP가 들어가면 뭐 아까 우리 치매 뭐 이런 것들 뇌 이런 얘가 이제 장, 심장, 뇌, 이거 심혈관, GRP 성분이 호르몬이 들어가야 이게 이제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런 쪽으로 효과가. 그래서 얘가 또 특히나 이제 좀 좋은 기전이 뭐냐면 이제 고지방식에 이제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자극되는 지지대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다. 그래서 고지방으로 인한 위 운동 억제 능력이 뛰어나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고지방이라고 하면 뭐 이런 지방, 뭐,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 운동을 억제하기 때문에 식욕을 억제하고 이제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죠. 그 다음에 인슐린 분비 자극하기 때문에 당뇨라든지 이런 거에 또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게 GIP 호르몬. 그리고 이제 글루카곤하고 GCG라고 합니다. 얘는 이제 혈중 조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이거는 췌장에서 생성됩니다. 췌장에서. 그래서 이 글루카곤의 주된 기능은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분해하여 포도당을 혈류로 방출하는 것인데
인슐린 혈당 수치를 낮추는 기능을 하는 반면 글루카곤은 그 반대 역할을 수행한다. 인슐린 수치를 이제 높이는,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춰준다. 그래서 건강한 혈당 수치를 유지할 수 있고, 이는 특히 당뇨병 환자한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혈당 조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글루카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밀린입니다. 아밀린. 아밀린은 이제 식후 췌장에서 또 인슐린하고 같이 분비되는 30개, 37개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펩타이드라고 합니다. 근데 얘는 또 장점이 뭐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비만 치료제 이런 약들을 먹으면 근육도 같이 이제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되게 안 좋은 부작용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아밀린을 쓰면 이 근육량을 보존해 준답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도 되면서 근육량을 보존하는 효과가 때문에 지금 이 아밀린을 또 이제 섞어가지고 되게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네 가지 이 호르몬이 역할이 다 다르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연결하는 거에 따라서 이중작용제, 신종작용제, 단위제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거 짙은 남색으로 된 게 지금 시판돼서 출시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삭센다가 이제 제일 처음 나왔죠. 삭센다는 이제 매일 맞는 겁니다. 근데 얘는 이제 생산 중단됐죠. 위고비가 주일의 제형으로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노보노 디스크에서 이제 삭센다 생산 중단과 노보노에 집중하겠다 한 거죠. 그래서 위고비가 필도적으로 이제 전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 씹어먹고 있다가 이제 젯바운드가 이제 출시하게 된 거예요, 릴리가. 근데 얘는 트리제파틴인데 이중작용제죠. GLP-1이랑 이제 위고비가 GLP-1 단위 제제고, 젯바운드가 어떻게 보면 GLP-1하고 GCG, 글루카곤하고 같이 이제 복합제, 이중작용제로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위고비 같은 경우에 68주를 맞게 되면, 주기를 맞게 되면 14.9%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데, 젯바운드는 72주를 맞으면 22.5%. 그래서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효율이 좋은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은 릴리의 젯바운드가 씹어먹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암젠이라는 이제 회사가 계속 이제 저희 멤버십 방에도 얘기를 해주시는데,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월 1회 제형을 만들었습니다. 월 1회 제형인데 12주를 맞았는데 짧은 기간이죠. 근데 14.5%. 근데 지금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GLP-1하고 GIP 이렇게 두 가지 하고 있는데, 여튼 효과가 어떻게 보면 젯바운드보다 이제 좀 별로 좋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12주인데 이 젯바운드의 이 그래프도 보면 초반에 엄청 많이 빠집니다. 근데 72주까지 유지를 하면 22.5%인데, 그래서 젯바운드에 비하면 이제 암젠이 월 1회 제형인데 이제 효율이 별로 없어서 생각보다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 체중 감량 효과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릴리의 젯바운드가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을 지금 씹어먹고 있는데, 그 노보노 디스크에서 요걸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넥스트로 이제 차세대 비만제를 내고 있는 게 이제 카그리세마. 얘는 이제 GLP-1하고 아밀린 요 이중작용제로 이제 했습니다. 얘의 또 장점은 뭐냐면 짧은 기간입니다. 32주 해서 15.6%. 그러니까 위고비 같은 경우는 68주에서 15%, 14.9% 체중 감량 효과를 했는데, 카그리세마는 이제 32주 거의 절반이죠. 절반 정도 했는데 15.6% 동일한 효과를 했는데, 이게 되게 고무적인 거죠. 근데 이제 요게 출시할 쯤 돼서 이제 비슷하게 이제 릴리도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삼중작용제 레타트루타이드인데, 얘가 GIP하고 GLP-1하고 GCG 요 세 가지를 이제 섞은 거죠. 믹스한 거죠. 이 삼중작용제를 했는데, 얘가 어떻게 보면 48주를 했는데 24.2%. 그러니까 젯바운드보다 이제 기간이 많이 줄었는데 24.2%. 그러니까 이제 압도적이죠. 효율이. 그래서 이제 차세대 이제 향후 10년간은 10년간은 이제 릴리가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을 이제 압도적인 1위로 씹어 먹을 거다라는 게 요 지금 진행되는 임상 결과를 보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뭐 인벤티지 랩이 이제 베링거랑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의미가 없다는 게,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는 뭐니 뭐니 왜 가면 이제 릴리와 노보노디스크 거의 시장 90%를 다 가져간 겁니다. 근데 얘들하고 뭔가를 컨택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국내에서 이제 뭐 한미라든지 이제 유한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비만 치료제 이제 국내 임상 시작한다 하잖아요. 그 의미가 없습니다.
국내 임상은 그냥 국내 이제 제네릭 정도 파는 거 정도 되는 거고, 얘 몇십 조 단위로 하려 그러면, 이런, 물론 글로벌 임상과 릴리랑 뭐, 못해도 이제 노보노디스크 정도는 이제 컨택이 돼야, 연결이 돼야, 그래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크게 이제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페트론을 좋아하는 이유고 그겁니다. 왜냐면 제가 알테오젠도 어떻게 보면 전 세계 1위 의약품 키트루다의 그 이제 제조사죠. 그 모커랑 얘기가 돼서 이렇게 큰 거잖아요. 뭐 똑같습니다. 펩트론도 제가 뭐 베링거랑 계약을 하고 뭔가 뭐 화이자를 한다 그러면 저는 별로 관심이 안 가졌습니다. 근데 전 세계 1위 비만 치료제 이제 찐파운드랑 이제 기술 이전을 한다고 하니까 이거에 진짜 어마어마한 이제 대단한 거죠. 이게 업사이드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는 릴리 아니면 노보노 디스크다. 그 외에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뭐 임상한다 뭐 한다 그 안 마셔도 됩니다.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비만 치료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승부가 결론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이 났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아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이제 제형 같은 거 이제 롱액팅 기술이죠. 장기 어떻게 보면 지금 주일에 맞는 거를 뭐 월일의 제형 그러니까 장기 지속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경구용 제어로 만드는 것들 이런 애들이 어떻게 보면 릴리나 로보로디스크랑 연결이 된다. 이런 기업들을 이제 관심 가지고 이제 보면 된다. 비만 치료제 시장. 그렇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뭐 맨날 얘기하던 거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노보노디스크는 이제 당뇨 치료제를 한 100년간 이제 만든 이제 덴마크 제약사고요. 그리고 이제 당뇨약을 팔면 오젬픽이고 비만 치료제를 팔면 위고비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얘가 이제 노보노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심혈관계 질환까지 이제 좀 받은 거죠. 그리고 릴리의 젯바운드 마운자로 이것도 이제 쉽게 얘기하면 똑같은 약물인데 당뇨 치료제로 팔면 마운자로 그리고 비만 치료제로 팔면 젯바운드 이렇게 이제 이름으로 허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약물입니다. 얘는 임상 실험에서 22.5% 체중 감량 효과를 했대. 그래서 지금 위고비 15% 대비해서 효율이 훨씬 좋기 때문에 지금 씹어 먹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 판매 1위고 지금 공급이 부족해서 지금 없어서 못 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요게 뭐 다울증권에서 나왔고 뭐 이게 뭐 다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뭐 이 비만 치료의 승자는 지금 향후 10년간은 일라이 릴리의 이제 아까 그 임상 데이터도 그렇고 봤을 때는 이제 릴리가 씹어먹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국내 기업도 경제 충분, 이거는 진짜 의미 없는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국내 비만 치료제는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그냥 국내 임상에서 국내 이제 제네릭해서 만들겠다는 건데 뭐 별로 숫자로서는 뭐 우리는 조 단위로 놀고 있는데 몇십조 놀고 있는데 요거는 뭐 몇백억 국내 시장 해봤자 국내에서는 100억 팔면 이제 블랙버스터 제품이라고 하거든요. 100억 이렇게 하는 거라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관심 깊어 하는 게 이제 그 경구용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인데요. 요게 얼마 전에 좀 머크가 이제 큰 계약으로 해서 중국 회사를 샀습니다. 중국 회사. 중국 회사를 샀는데 이게 뭐 회사 이름 뭐였다? 이거 이름이 안 적혀줄 거나. 뭐 하여튼 한소제약이네. 한소제약을 했는데 얘가 이제 경구용 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약금은 2조 9천원. 2조 9천원. 머크가. 엄청나게 이제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투자한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게 그 리서처 TV가 그 엄청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 머크 이제 그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는데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이게 그 전임상 들어가는 약물이죠. GLP-1 단위제 약물 경구용이 전임상인데 한소제약에 2조 9천원 주고 샀다는데 이 머크가 산 이유가 이거랍니다. 심장 대사에 이점이 있단다. 비만 치료제도 물론 좋은데 심장 대사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이게 심장 이쪽은 이제 경구용약 쪽이 좋으니까 이런 쪽에 좀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이걸 보고 이제 베팅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 이제 경구용계에서 그나마 좀 믿을 만한 데가 기술 이전한 데가 어떻게 보면 그 DNT 파마텍입니다. DNT 파마텍. 얘가 이게 메세라는 게 미국 회사인데 비만 특허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뭐 출자를 받아가지고. 근데 얘가 1조 기술 이전에 한 1억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뭔가 기술 이전을 했다는 건 그래도 그냥 기술력이 있다는 거죠. 내 기술 안 만족습니다. 주장을 해도 누가 안 사주면 그거는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무시하면 됩니다. 근데 기술 이전을 해갔다는 건, 그래도 뭔가
라이센싱을 했다라는 거, 이거 뭔가 좀 될만한데? 하니까 빅파마들이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머크가 한솔제약한테 이 GLP-1 단일 제재로 이만큼 해서 이제 2조 9천억 땡긴 거다. 근데 D&D 파마텍은 이제 주사제도 2중 사용제, 3중 작용제가 다 있고, 그 다음에 경구용제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D&D 파마텍도 되게, 이제 몸값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D&D 파마텍도 한 1주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리서치 TV가 얘기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얘도 나중에, 이게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저는 이것만 봐서 좋다라고 해서 뭐 투자하지는 않는데요. 만약에 D&D 파마텍이 뭔가 릴리와 노보노 디스크에 뭔가 이런 기술 이전 계약이라든지 연결되는 뭔가 이런 연구 개발 이런 게 나오면 D&D 파마텍은 그때는 진짜 눈여겨보고 베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연결이 안 되면 뭐 베링거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보되 이제 어느 정도 연결이 되거나 뭔가 페트론처럼 이런 뭐 가시화되거나 정황이 뭔가 나온다. 계약이나 문서상으로.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제약바이오는 신약 개발은 전 99%안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냐면 저는 또 이과 출신이잖아요. 근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 계약서라든지 뭔가 이렇게 카더라 말고 뭔가 이런 근거가 있을 때 그때 이제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페트론이 다른 이제 우리 국내 회사 중에서도 제 어떻게 보면 이런 계약서상 이런 것들이 가장 이제 써 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D&D 파마텍의 그 IR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면 이제 펩타이드 제제가 이제 되게 위에서 이제 분해가 너무 빨리 된답니다. 잘 된답니다. 그래서 경구용으로 만들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들의 기술을 가지고 이제 경구용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검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진행되는 거 보고 어느 정도 이제 성공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판단이 될 때 그때 투자하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지속형 플랫폼,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죠.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이제 크게 이제 제형기 이거 1개월 제형의 이제 롱액팅 기술이죠. 장기 지속형 플랫폼에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이제 방광기를 늦춰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암제니 한미약품이라든지 요번에 로보디스크 있죠. 그래서 항체를 이제 단백질 항체를 결합시켜서 이제 링커를 결합시켜서 이제 보호해서 이제 링커를 떨어뜨리면서 이제 또 방광기 늘리는 방법 하나, 단백질 결합하는 방식 하나 쉽게 얘기하면 나머지 이제 서방형 기술, 이 서방형 기술이 몸에서 이제 천천히 이제 방출되는 기술인데 이 서방형 기술이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에멀전 방식, 이게 펩트론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이 다 요 에멀전 방식을 택하고 있고요. 펩트론만 이제 초음파 분무 건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음파 분무 건조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초음파 분무 방식은 펩트론의 독점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말했듯이 빅파마의 그 움직임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릴리는 지금 이제 펩트론하고 얘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아센디스랑 이제 4천억 계약을 한 거죠. 4천억 규모 계약을 했는데, 요게 이제 월이래제. 얘가 이제 트랜스콘이라는 기술인데, 이게 단백질 결합 방식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 이전 영상 보시면 기전이라는 이런 거 제가 설명해 놓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칸텔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비만 치료제 릴리랑 노보노디스크가 누구랑 계약을 하고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 인수를 한다라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비만 치료제 시장을 보는 이제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계속 요즘에 뭐지? 시장 적용인가 뭔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벤티지 랩인데 이 친구 요번에 오늘 뉴스가 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얘가 주장하는 게 지금 시총이 2천억 정도 되는데 이겁니다. 일단 이제 저번에 이제 얘도 상한가를 그 상한가 간 게 뭐냐면 세마글루타이드 이제 마이크로 입자에 대한 특허를 확보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에머전인데 마이크로 입자라는 게 좀 더 어떻게 보면 그 틀 안에 넣어서 좀 더 이제 균일하게 만들고 더 미세하게 만든다는 뭐 이런 거더라고요. 근데 여튼 이제 기술에 대한 걸 뭐 여전히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게 뭐가 좋니, 내가 좋니 이런 거는 뭐 별로 따질 필요는 없는데 여튼 팩트만 가지고 나면 이제 세마글루타는 어쩌면 위고비죠. 위고비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죠. 근데 저는 이제 또 이것도 의미가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jet바운드에 대한 이제 뭔가 이런 임상을 해서 그런 거에 특허를 가지고 있다라는 면 더 좋죠. 왜냐하면 위고비는 지금 어차피 지금 릴리한테 믿겨서 지금 저무는 해고 이제 떠오르는 해가 어떻게 보면 jet바운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 내용 세마글루타이드라고 해서 별로 이게 상한가 갈 내용인가 싶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시총이 작다라는 게 그런 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고비라서 별로 메리트가 없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한야행과 공동 개발한 한 달용 비만 주사제 후보 물질 IVL 인벤티지 랩 철자를 딴 겁니다. 3021을 내년 상반기 식약청 임상 일상을 신청하게 해도 이거 국내 임상을 진행한다는 거죠. 그 국내 임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내년에 이제 상반기에 이제 임상 이제 실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유한양에서. 지금 뭐, 한참 늦죠? 진짜 한참 늦죠?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국내 임상이라서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 그냥 우리 PT403이랑 비슷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비슷하게 해서 이것도 뭐 매출하고 이거 별로 의미가 없다. 그리고 얘들이 뭐 이제 기술을 인정받은 게 베링거 인계란과 장기 지속형 주사제 공동 개발 계약 체결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도 이제 기술 이전이 아니라 공동 개발 계약 체결입니다. 공동 개발 제약이죠. 그래서 제가 뭐 얘기했다시피 공동 개발 제약 체결인데 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아니면 의미 없다. 왜? 아까 얘기했던 뭐 베링거가 뭐 비만 치료제 뭐 지금 시판한 약도 없고 그거 낸다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월일의 제형을 만들어서 뭐 제형 변경해서 뭔가 어떻게 보면 좀 시장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건데, 근데 별로 제가 봤을 때는 베링거가 난다고 해서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사 내용에 나와 있는 걸 이제 키워드만 제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내용이 했던 게 현재 노보노 디스크를 비롯해 다수의 글로벌 제약사 기술 수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네, 이거는 서로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논의되고 기술 수출 나오면 우리 그때 이제 투자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HLB도 뭐 임사 이제 승인된다라는 거 계속 우려먹고 있잖아요. 이 말대로 다 된다면 모든 제약사가 다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기술 수출 방안을 이제 논의하고 있다라는 건 뭔가 좀 구체화되어 있고 뭔가 이런 것도 없고 계약서도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팩트로 본다 그러면 이제 세마글루타이드 마이크로 입자에 대한 특허 확보했다. 요거 하나랑 어떻게 보면 내년에 유한양하고 공동 개발한 비만체 국내 임상 신청하겠다. 뭐 임상 인상 뭐 의미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나마 이제 베링거랑 공동 개발 계약 체결했다. 근데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비만 치료는 릴리와 로보노스가 뭔가 연결이 돼야지 베링거하고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벤티지 랩은 저한테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 물론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가 뭐 월일의 제형을 가지고 릴리라든지 로보노스가 뭔가 이런 계약이 나오고 뭐 공동 연구 개발이라든지 뭐 펩토론처럼 뭐 의미 있는 이런 계약서 문서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관심 가져도 된다라는 게 제가 말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인벤티지 랩은 별로 이제 현재 요 팩트를 가지고도 별로 뭐 그러니까 2천억에 있는 거겠죠. 우리도 뭐 펩트론도 뭐 릴리 그런 계약이 안 왔으면 2천억에서 뭐 기대주로 뭐 5천억 뭐 요 정도 가겠죠. 근데 우리는 펩트론 같은 경우 릴리라는 이제 공동개발도 있고 어느 정도 기대감도 기술적 기대감이 있으니까 지금 2조 3조 하는 거고 그 기술 검증 중이니까 그런 거 검증이 끝나면 6조에서 10조 가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벤티지 랩을 보면 그 팩트를 기준으로 우리 펩트론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펩트론의 이제 최율 대표님 인터뷰 내용이죠, 이게. 보시면 이제 일단 내용이 내년 일라이와 비만 치료 주사제 기술 이전 계약 체결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좀 워딩이 좀 다르죠, 인벤티지 랩이랑 비만 치료 주사제 기술 이전 계약 체결 논의. 계약 체결 논의를 한다는 워딩이 그러니까 앞에 거는 기술 방안을 논의하는 거고 얘는 기술 이전 계약 체결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좀 다르죠, 오딩이. 뭔가 약간 디테일이 다르죠. 그리고 최 대표는 일라일리아 본계약을 체결을 낙관하고 있다라는 게 팩트고요. 그리고 말씀하는 게 이런 겁니다. 실험을 통해 다 입증됐답니다. MTA라든지 이거는 이제 IR 자료에서도 나왔죠. 그래서 생산의 문제니까. 그리고 뭐 어차피 임상 들어가는 건 임상에서 이제 입증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뭐 임상은 이제 내년에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임상 일상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임상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또 이런 겁니다. 기술 이전 계약이 안 나올 확률을 물어보시면 저는 무조건 나온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한미도 우리가 예전에 뭐라 하더라? 존슨 앤 존슨이라든지 뭐 베링거한테 이런 계약을 할 때
임상 들어가기 전에 기술 이전을 먼저 했거든요. 근데 결론은 이상이 해서 기대할 만한 데이터가 안 나와서 빠그러들었어요. 취소가 됐는데 그래도 기술 이전 계약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뭐 빠그러질 수도 있다. 이거는 이제 나중 문제고 기술 이전 계약은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그래서 불안해하실 필요 없다. 이게 오늘 제가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미도 이런 기술 인증 계약 체결하고 나서 뭐 2상, 3상 갔는데, 3상까지 갔는데 그 원하는 신약 데이터가 안 나와서 뻐버렸어. 그래서 이제 주가가 100만 원까지 갔던 게 이제 다 이제 원위치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근데 그때도 기술 이전 계약은 나오고 나서 이제 된 거죠. 판권이. 그러니까 내 말은 기술 이전 계약은 무조건 나온다. 100% 나온다. 아니, 100%는 아니고 99%, 1%는 이제 계약서 이제 서명 나오면 1%는 남겨둬야 되니까 99% 나온다. 그러니까 제발 불안해하지 마셔라. 제발 기술 이전은 무조건 나온다. 그리고 기술 이전에서 일상에서 뭔가 잘 안 됐다면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근데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술 이전 계약은 무조건 나오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술 이전 계약만 나와도 6조에서 10조 보완해 수 있다니까요. 검증이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셔라. 제발 지금 펩트론 하는데 기술 이전 안 되면 어떡해요? 이런 소리는 한미 케이스를 좀 스터디 하시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그 한미 내용을 좀 추려서 가져올게요. 그래서 조금 더 기술 이전이 왜 100%인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말씀드리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최울 대표님 인터뷰죠. 생산 능력 10배 확충했다. 하겠다. 그래서 펩토로는 글로벌 제약사의 제품을 직접 생산해 납품하는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기술 이전을 통해 단계별 기술력 마일스톤과 로열티를 챙기는 국내 바이오 기업과 다른 전략이다.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어깨에 부수죠. 이게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직접 생산을 뭐 준비하다 지금 이제 로열티 베이스죠. 근데 이제 펩토론 같은 경우는 이제 CMO도 하면서 로열티도 챙기겠다. 어떻게 보면 투트랙이죠. 이제 욕심이 많은 건지 모르겠지만 진짜 어마어마한 이제 계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요게 되게 좋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최 대표는 월 1회 제형 주사제는 바이알당 1000달러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목표치 1000만 바이알 수준으로 한다면 연간 5조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구체화된 숫자죠. 방안을 놀이하겠다라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연간 5조 이 매출 캐파 생산 캐파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보면서 이제 생산하는 거를 CMO로 이제 매출하는 게 5조 원 플러스 로열티 5%뭐 요게 어떻게 보면 펩토론의 어찌 보면 구체화된 이제 수치화된 그건 거죠. 그래서 좀 다르죠. 사겠다라는 것과 펩토론은 지금 이제 공장 짓고 공장 지어서 이런 이제 납품하겠고 거기다 이제 기술 연계해서 로열티까지 하겠다라는 거니까 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시장 적용님인가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 왜 알테우제는 그 기술 이전했는데 공장 안 지었는데 왜 최후일이면 공장부터 짓고 그러냐 이 얘기를 뭐 까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IR 내용에 있었습니다. 이게 그 이제 계약부 이게 제가 이게 그 소리 들어가면서 제가 한자 한자 꼼꼼하게 이제 적은 거거든요. 그 IR 그 재월 대표님 그 IR 그 내용을 제가 들어가지고 영상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계약 구조가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는데요. 릴리에서 상업화하기 위해 확인할 것이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이게 왜냐하면 기술 이전 계약이 안 나오고 공동 연구 개발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되게 계약금도 주고 좀 특이하잖아요. 우리가 계약금 받고 하면 보통 이제 기술 이전을 하고 이제 마일스톤 로열티를 하는데 계약금은 주되 뭔가 공동 연구 개발이니까 좀 특이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최울 대표 얘기한 게 알테오젠 히알루로니다제는 위탁 생산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M사가 알테 것을 가져가서 쉽게 검증이 된답니다. 근데 우리 거는 이제 펩토론 거는 스마트 대포는 위탁 생산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생산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자체 연구실에서 만든 제품이 아닌 이제 연구실에서 만든 제품은 이제 검증이 끝났고 실제로 이제 공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요런 게 이제 컨펌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중간에 생산 가능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업체가 있었으면 기술적 계약이 바로 체결됐을 거다. 그래서 절차 같은 게 남아서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이제 알테오젠과 그 공장 시설을 먼저 투자한 이유는 이제 히알루론자재는 이제 위탁 생산이 가능한데 이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 플랫폼은 위탁 생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 연구실에서 했던 게 아니라 MTA까지는 이제 전임상하고 이런 거는 다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대량 생산의 문제다. 실제로 공장에서 생산해서 그 수요일에 맞춰서 나오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이제 생산의 이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장 경영님의 얘기가 왜 알테오젠 봐라. 알테오젠은 공장 안 짓고, 바로 기술 이전 계약을 하는데, 뉴는 뭐 기술 이전 계약하기 전에 공장까지 짓는 게 그거 웃기지 않냐. 뭐 이런 내용으로 까더라고요. 그 내용이 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거꾸로 생각하면 이겁니다. 아니, 뭔가 그게 없으면 이 몇천억을 들여서, 몇백억을 들여서 공장을 어떻게 짓습니까, 솔직히. 회사 망해라고, 리스크잖아요. 이제 선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일리가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펩트론도, 재훈 대표도 이제 과감하게 베팅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엄민용이 이제 또 그 IR에서 이게 파트너사의 계약 시점, 이게 기술 이전이죠. 이게 임상 단계에서 결정이 아니라 생산 단계 의사 결정에서 나오는 게 확인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엄민용 애널이 임상 결과를 보고 25년 하반기에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올 거라고 이제 릴리다, 10편 없다, 거기에다 리포트에 썼죠. 근데 이제 이거를 IR에서 물어본 겁니다. 근데 물어봤는데 이제 재월 대표가 얘기한 거는 생산 단계에서 의사결정이다. 그래서 곧 임박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뭐 헐떡 벗어란 말이냐 하면서 이제 얘기했던 게 신라면을 나눠주고 같은 기계에 같은 물을 주고 해도 이제 소스도 같이 줘도 끓여도 맛이 다 다르답니다. 그걸 40% 50% 사각률로 라면 맛을 동일하게 만드는 게 생산의 이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지켜보고 체크하는 단계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해하기 쉬울 거다. 그렇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단계에서 의사결정이다라고는 잘라서 얘기는 안 했는데 이렇게 두루뭉하게 해서 했는데 결론은 이제 엄민영 리포트에는 결론은 이렇게 났죠. 왜냐하면 임상 단계 이제 임상을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생산 단계에서 의사결정. 그러니까 요 이제 공장에서 이제 생산했던 게 제품이 나오면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이 되면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울 대표님 그 환경 기사 내용과 이 IR 내용을 이제 종합해서 보면 이제 곧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 이전 계약은 임박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펩트론의 기술 이전 가능성의 근거, 요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이들 10월 25일 날 나왔죠. 그게 보면 이제 요게 이제 스프레이 돌던 게 이제 기사로 나온 겁니다. 기사로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일라이닐리아 빅딜 마라킨 펩트론 키워드는 확장 사업입니다. 본계약 생산되면 기술 수출 잇따를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핵심이 이런 겁니다. 뭐냐면 스마트 대포를 둔 글로벌 제약 바이오상 경쟁은 이번 계약에도 치열했답니다. 일라이닐리와 글로벌 제약 바이오사 노보노디스크와 경쟁 끝에 성사가 됐답니다. 노보노디스크가 먼저 펩트론에 접근했으나 양사 모두 단독 계약을 원하면서 이 단독 계약이라는 게 서로 이제 경쟁자니까 이 기술을 나한테만 좀 단독으로 달라라는 거죠. 근데 결론은 1날1일로 최종 결정됐으므로 전해졌다. 이게 썰로 도는 거를 기사로 썼는데 근데 그러면 기사로 나왔다라는 건 썰이 아닌 거죠. 실제로 경쟁을 했겠죠. 그랬으니까 이 기사를 썼겠죠. 기사가. 왜냐하면 이 기자들은 자기 이름을 걸고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허위 사실이나 이런 거, 이건 바로 고속감입니다. 고속감. 근데 이게 썼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노보노디스크나 이제 그 릴리가 어떻게 보면 이 진짜 스마트 대포 이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이제 경쟁을 했다라는 게 요 기사를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확인할 수.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그 회사의 주장 카더라가 아니라 이런 팩트, 계약서라든지 이런 뉴스라든지 요 기준으로 이제 봐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실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아니 앤드류 헉슬리 일라의 전무랍니다. 전무. 근데 얘가 이제 이 기사가 10월 31일이거든요. 용산구 서울 드래곤시티에 열린 국가임상실험재단 국제 컨퍼런스에 매일경제가 만나 1개월 이상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 개발하기 위해 현재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답니다. 그게
일라일리아 스마트 대포 플랫폼 기술평가 계약을 체결한 게 팩트론밖에 없잖아요. 대표적이다. 이거 기사에 나온 겁니다. 아니, 릴리 전무가 할 일이 없어서 막 한국에 와서 용산에 가가지고 컨퍼런스 참가해가지고 1개월 이상 장기지속 기반치를 개발하기 위해서 현재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기대감을 했잖아.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우리 페트롤하고 하고 있다라는 게 뭐 점 찍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인벤팅지 랩이 뭐 오늘 뭐 기사 내용에는 릴리는 쭉 빠졌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진짜 비교 안 되는 내용입니다. 진짜 요 팩트만 보자고요. 기사 팩트만 보자고. 그래서 이 정부가 뭐 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저번에 그 에노트 RTV제 에노트도 그때 그 다이치 상주 사장님이 그 왔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기사 내용을 썼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사장님이 뭐 할 일이 여기서 뭐 관광 왔겠냐 그 평일에 그 뭐 기술 계약하러 온 거 아니겠냐 기술 이전 계약. 그래서 뭐 그거 왔다 그 기사 난 뒤로 20일 뒤에 바로 11월 8일 에노트 그 기술 이전 계약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헉슬리 전무도 지금 이제 펩트롤에 이게 한국에 있는 의미가 다 있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술 인전은 곧 이제 12월 달은 뭐 휴무니까 곧 이제 임박해서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들은 다 이제 기술 이전에 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타임라인을 좀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기술 이전 하기 전에는 이제 PT404만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하는 게 MTA 먼저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야, 너그 그거 우리 약물에 한번 적용을 해서 진짜 되는지 한번 해볼게, 실험을. 먼저 가져갑니다. 그 회사에서. 그러니까 릴리라든지 뭐 노보드 가져가서 자기들이 해보고, 이거 되는데? 라고 하면 이제 물질 이전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했는데 이제 데이터를 보겠죠. 그리고 보고 이제 텀시시라는 거는 이제 물질 이전 계약 내용하고 그 텀시시라는 주요 거래 조건입니다. 예를 들자면 요게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뭐 로열티를 어떻게 하고 어떤 베이스를 하고 뭐 이런 거를 주요 큰 것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했는데 그게 또 실사까지 했어요. 실사.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인벤티지 랩이 이런 게 있냐. 대규모 이제 릴리가 와가지고 실사를 했냐.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PT404는 23년 11월에 대규모 방문 실사까지 했어요. 그럼 실사를 하고 나서 24년 1월에 최초 텀시 수령. 이게 주요 거래. 텀시시라는 거는 이제 주요 거래 조건을 이제 계약하는 거죠. 그러면서 24년 2월에 이제 GMP 그레이드 무균 주사제 완제의약품 생산 성공했다라고 이제 IR 자료에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24년 6월에 대규모 생산 공장 투자 시작했다라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기술 이전 이제 폴란드로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MTA만 됐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대규모 방문 실사도 하고 텀십도 어느 정도 수령하고 주요 거래 조건도 이제 조율을 해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기간에 맞춰서 되는 거라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공동 연구 개발은 의미가 없는 게 아까 이게 다 된 건 아니죠. TDJ 파티들 PT404는 다 내용이 검증이 다 끝난 거고 공동개발 그 연구는 차세대 어떻게 보면 이제 릴리가 미는 레타트루타이드 이런 애들 때문에 하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공장 짓고 이렇게 공급하고 이런 것들은 세부적인 준비 때문에 이렇게 조금 시간을 가졌다라는 게 IR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jet바운드 PT404의 타임라인과 아까 제가 뭐 기사 내용, 그러면 IR 자료, 그 다음에 그 릴리 이제 나와 있는 이런 기사 내용들, 팩트만 가지고 뉴스 내용만 봐도 전체적으로 조합을 하면 거의 확정적이다, 확실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뭐 어떤 회사가 알테오젠도 이렇게 힌트를 많이 주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진짜 펩트로는 그러니까 IR 담당자가 잘릴만 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려서. 근데 너무 그만큼 이제 릴리한테는 이 펩트론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한국에 있으면서 전무가 우리 진행하고 있다 이런 저런 세미나도 참석해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보유한 펩타이드 약물들이니까 이거는 트리제 파티는 검증이 끝났고, MTA 다 끝났고, 주요 텀시도 다 된 거고, 얘는 이제 레타투르타이드, 이제 차세대 거고, 또 중요한 거는 계약금이 중요합니다. 계약금이, 우리는 받았어요, 계약금을. 그래서 반환 없는 계약금, 반환 없는 계약.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계약금도
실패하면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반환 없는 계약금은 내가 확신이 있으니까 주는 겁니다. 돈 안 받, 확신이니까. 만약에 긴가민가 뭐 계약금도 이거 만약에 진행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 안 나오면 계약금도 가져가는 그 계약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술 이전 계약과 거의 비슷한데 약간 시간을 둔 이런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그냥 펩트론 스마트 대포 플랫폼 기술을 릴리가 보유한 펩타이드 약물들에 적용하는 연구. 그러니까 이제 레타트로타이드죠. 다른 약물. 전 세계 대상으로 서브 라이센스 권리가 포함된 완전 지불된 로열티가 없는 제한된 라이센스이고 내부 연구 개발 목적 및 펩트론과의 후속 상업 라이센스 계약을 위한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메인 어떻게 보면 이 서브 라이센스가 이제 로열티를 뺀 거죠. 메인 어떻게 보면 메인 라이센스가 이제 로열티인 거죠. 그리고 그거 빼고 나머지니까 그것도 이제 메인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올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핵심은 지급된 계약금 및 마일스톤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같은 이제 계약서를 봐도 기술 이전 계약서를 봐도 계약금도 반환되는 게 있고 반환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릴리도 이제 확신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 안 받, 니랑 이제 계속 가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국내 제약 바이오 회사 중 최고의 모멘텀 기대감 갖고 있다. 릴리하고 이렇게 공동 계약금 받고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하면 왜 펩트론은 25년 최고의 주식이 되냐라는 게 첫 번째, 제약바이오 가장 큰 시장 비만 치료제다. 연계가 되고 있다. 그리고 플랫폼 기업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저는 신약 기업은 99%안 믿습니다. 어렵다라는 거 기적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근데 플랫폼 기업은 이제 선호한다. 왜? 이 신약 개발이 아닌 거죠. 자꾸 이제 신약 개발이랑 플랫폼 기업을 자꾸 헷갈려 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신약 개발은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0년에서 15년의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일상, 이상, 삼상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새로 나온 약물인 거잖아요. 그 신약이니까. 그러는데 플랫폼은 기존에 있는 약물을 어떻게 보면 우리 플랫폼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의 제형 변경 플랫폼, 정맥 주사를 피하지방 주사를 바꾸는, 이런 겁니다. 근데 그게 핵심이 뭐냐면 그 히알루론층이 있는데 그게 100ml가 넘어가면 이 흡수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히알루론다 층을 뚫는 게 하이브로자임 이 기술인 거죠. 그래서 그 뚫는 데다가 그 약물이 들어가면서 이제 흡수되는 이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 플랫폼인데 롱액팅 기술이잖아요. 장기 지속성. 그럼 뭐 알사탕 만든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했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이라서 되게 리스크가 적다. 신약 기업이 아니다. 제발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펩트론만 가지고 있는 분무 건조 방법. 이게 특허라서 좀 좋습니다. 뭐 에멀전도 뭐 여러 가지 특허를 많이 내는데 그나마 이 분무 건조 방법은 이제 전 세계에서 펩트론만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경쟁사들은 에멀전, 뭐 단백질 링커 결합 방식, 요게 이제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장기 지속형 회사들은 크게 이 세 가지 이 방식으로 이제 만든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비파마의 선택, 일라릴리 전 세계 1등 제약사 일라릴리의 선택을 받았다. 계약금 받고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간민용임이죠. 엄민용 애널은 리포트를 쓸 때 제가 틀린 걸 못 봤어요. 제가 20년도부터 알테오젠만 했는데 엄민용이 얘기하면 거의 시기만 조금 늦어질 뿐이지 웬만한 거는 다 적은 대로 다 되더라고요. 그만큼 그래서 간민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민용님이 얘기했죠. 내년 상반기 기술이 된다. 그럼 믿으시면 됩니다. 엄민용은 자기 이름을 걸고 진짜 꼼꼼하게 이거를 거짓말 칠 수 없잖아요. 진짜 이 써달라 해도 못 써준다. 그만큼 이제 최울 대표한테 IR도 하면서 물어보고 이 결론을 냈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믿으면 압니다. 엄민용 채널의 이 리포트는. 그래서 내년 상반기 기술 인증 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짧은 투자 기간. 이게 너무 좋습니다. 저는 100%.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8개월 정도 투자하면 럭프하기. 제일 길어도 8개월만 투자하면 5배에서 10배 모을 수 있다. 이게 너무 좋다. 제가 2년, 3년 기다리라면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알테오젠도 3년 기다렸다니까요. 근데 얘는 이제 8개월 안에 끝난다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너무나 해피한 거죠. 그래서 국내 제약 바이오 회사 중 최고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기대가. 왜?
전 세계 1위 지금 비만 치료제 릴리의 주력 제품 잽바운더를 스마트 대포 플랫폼을 가지고 전 세계에 판매를 합니다. 이것만큼 국내 제약 바이오 회사 중에 최고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텍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펩트론을 너무 미친놈처럼 몰빵하고 좋아하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이 가장 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무조건 이제 뭐 ABA 바이오도 있고 리가켄 바이오도 있고 하지만 이제 뭐 아까 뭐 저 인벤티지 랩도 있고 뭐 DNT 파마텍도 있지만 결론은 뭐냐면 1등 기업하고 해야 됩니다. 1등 기업. 그래야 지금 알테오젠이 시총 1위 간 것도 코스닥 시총 1위 간 것도 그거 전 세계 1위의 아픔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모크랑 키트루다랑 계약을 해서 지금 그거를 간 거잖아요. 업사이드가 큽니다. 근데 펩트론도 여튼 내가 좋아하는 이유는 릴리랑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8년 판매 1위의 아픔 잽바운더랑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업사이드가 지금 어마어마한 거죠. 요 내용만 봐도 알테오젠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계약 형태를 넘어. 왜? 알테오젠은 제일 메인이 어떻게 보면 키트루단 거고, 펩트론은 제일 메인이 잽바운드예요. 근데 아까도 맨 첫 장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8년도 최고의 판매 1위 앞으로 잽바운드네. 80조잖아요, 80조. 머커는 이제 50조다. 그러면 당연히 알테오젠보다 펩트론이 훨씬 더 이 계약 내용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진짜. 그리고 제가 말하는 핵심은 이런 겁니다. 이게 누구더라? 샤키언인인가? 아마 맞다더라고. 샤키언인이 되게 주식 주도를 되게 잘했는데 워렌 버핏인가 찰리 먼건가 뭐 하여튼 만났대요. 그래서 내가 주식을 했는데 자꾸 돈을 꼬는데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에 좀 성공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이제 워렌 버핏인가 찰리 먼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가 있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에 있어서 불편한 거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기업에 투자를 해라. 그러면 성공할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비즈니스는 불편한 거를 편하게 해주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테슬라가 이렇게 막 한 거는 전기차 시대도 있지만 자율주행이죠. 내가 직접 운전하면 불편하죠. 그런데 그 자율주행 그 플랫폼을 쓰면 이제 그 시스템을 쓰면 이제 운전을 편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고 이 키트루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알티오젠도 뭐냐면 제형변경 플랫폼 뭐냐면 지하지방 주사 그러니까 정맥 주사는 이제 내가 저희 아버지 이제 폐암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가셨는데 새벽부터 가서 피 검사하고 뭐 다 해갖고 이제 그 키트루다를 맞는데 막 3시간 4시간씩 맞더라고요. 그래가 오후에 나와요. 새벽에 가서 그 절차 다 받고. 엄청 시간도 걸리고 불편하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알테오젠 제형변경 플랫폼을 하면 5분 만에 이제 맞으면 엄청 편하잖아요. 저라도 돈 더 주고라도 5분 만에 맞겠습니다. 정맥주사 그 혈관 찾아야 되고 힘든데. 이런 겁니다. 근데 펩토론도 마찬가지로 불편하잖아요. 매주 맞으려면 불편한데 뭘 한 번만 맞으면 되잖아요. 엄청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이런 거. 내가 커피를 그냥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농장을 하고 커피를 수확해서 로스팅해가 먹으려면 엄청 불편하잖아요. 근데 5,000원 주면 스타벅스 가서 5,000원 주면 편하게 먹잖아요. 이런 데 편하게 해주는데 돈을 쓴다니. 내가 직원을 쓰는 이유도 내 편하려고 쓰는 거잖아요. 내 알아서 일해달라고 돈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비즈니스는 불편함을 편하게 해주는 게 돈이 된다고. 그래서 이 펩토로는 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용 기술은. 불편한 걸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펩토론이 25년 최고의 주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요 겁니다. 이 전 세계 의약품 판매 1위 릴리랑 잽바운드랑 이제 그 컨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플랫폼. 플랫폼을 제가 신약 기업보다 플랫폼을 좋아하는 이유가 일단 리스크가 없다.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래서 박순재 대표도 맨날 얘기했죠. 이 플랫폼은 일상 성공하면 삼상 그냥 통과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좋고 그다음에 실패 시 다른 이제 플랫폼이기 때문에 A라는 놈 안 되면 B라는 놈한테 또 팔면 됩니다. 그래서 실패 나도 크게 리스크가 거의 없다. 그리고 뭐 지금 박순재 재월 대표는 뭐 CMO까지 하고 있으니까 뭐 회사가 뭐 부도나고 이런 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성공 만든지 LG생명 과학 출신이다. LG 출신들이 단백질 관련해서 되게 잘 만든답니다. 그런 게 전 세계적으로 되게 우리나라가 그래서 단백질 이런 관련한 거는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 펩토론의 이제 최고의 독점 기술 분무 건조 방식. 이게 뭐 1개월 제형 쉽게 얘기하면 이제 주일의 제형을 1개월 제형 만드는데
알사탕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펩타이드 의약품을 이제 설탕이라 생각하고, 사탕은 생분해서 고분자, 이게 우리가 그 녹는 실 있잖아요. 녹는 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알사탕을 만들어 가지고 몸 안에 이제 넣어 가지고 천천히 녹으면서 약물들이 이제 분출되게끔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분무 건조 방식이다라고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제 대웅제약도 요 루피오 대포주를 출시했을 때 이 에멀전 방식하고 분무 건조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분무 건조 방식에 특허받은 기술을 써서 이제 판매하고 있다 해서 이제 사내 교육용을 만들어서 이때 막 이제 펩토론에 받은 이 기술을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루피아는 특허받은 분무 건조 방식으로 생산되어 젤라틴과 독성 유기 용매가 사용되지 않아 안전하다고 이렇게 디테일하고 다닌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대웅대학 저희 선배한테 받은 이런 내용입니다. 저도 이거 기억이 납니다. 옛날에 그 신입사원 때 이거 연수원에서 막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대웅대학에서도 인정했다. 에멀전 방식보다 루피아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릴리의 선택을 받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상업화 이력이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연구소에서 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펩토로는 지난 2004년에 대웅제약하고 해당 기술 이전 계약을 맺고, 루프리 전립선 치료제 의료 지속형으로 만들어서 상용화에 성공했다. 현재 대웅제약이 팔고 있는 루피오 대표 연간 200에서 300억 정도 매출을 내고 있다. 대웅제약 루피오 대표주의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성공 경험이 릴리가 펩트론을 선택한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일단 검증을 한번 했잖아요. 펩트론이. 그래서 릴리가 이런 것들을 되게 높게 평가해서 이제 어떻게 선택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엄민용 얘기인 것처럼 PT404는 국내 임상을 진행하고 PT404는 글로벌 임상. 근데 글로벌 임상을 하기 전에는 기술 이전 계약이 필수적이다라는 걸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민용 애널 말을 읽고 내년 상반기에 기술 이전 계약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펩토론의 적정 주가는 내년 상반기라 하면 1월부터 6월인데, 뭐, 6월에 나올 수도 있고, 1월에 나올 수도 있고, 2월에 나올 수도 있는 거다. 그거는 뭐, 일단,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하여튼 간에 1월에서 6월이다. 러프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검증 중이기 때문에 2조, 3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기술 이전되고 검증이 완료되면 이제 6조에서 10조는 갈 거다. 그게 리서처 TV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저는 충분하게 6조, 10조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패러다임,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템버거 나온 종목들을 연도별로 정리해보면 이제 제가 뒤에 다음 장에도 맨날 설명하겠지만 이제 20조에서 30조 가능하다. 그래서 수익 실현 예상 시기는 뭐 제가 얘기했다시피 뭐 6월에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한 두 달 정도 시세는 뭐 정리하겠다. 그래서 러프하게 보면 최고 길게 극보수로 봤을 때 8개월 투자해서 5배에서 10배 수익 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패러다임에 맞는 종목이다. 그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제 템버거 나온 종목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변화에 투자했다는 겁니다. 패러다임. 그러니까 23년 에코프로 시총 30조까지 갔습니다. 이게 패러다임이 뭐냐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그래서 그 근거는 배터리 3사에서 수주금액 만 1100조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시대다 하고 이제 간 거죠. 그리고 24년 알테오제 시총 올해 23조까지 갔죠. 이 근거는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의 변경. 그러면 제형 변경 플랫폼 이제 정맥 주사에서 피하지방 주사로 다 바뀐다. 이게 이제 패러다임인 거고, 근거는 24년도 이제 전 세계 1위 의약품 이제 키트로드한테 기술 이전했는데 올해 임상 종료가 되면서 또 대시세가 났죠. 20년도에 기술 이전했을 때도 10배 올랐고, 올해도 어째 보면 연초 대비 한 10배 올랐고, 그래서 대시세 났죠. 그래서 시가총액 23조까지 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펩트론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2.2조죠. 좀 빠져서. 시총이 23조, 저는 이제 알테오젠의 빅데스 보면 패러다임은 항암제에서 이제 피만치료제 시장으로 간다. 이거 패러다임 맞고, 그다음에 근거는 28년 전 세계 의약품 잽바운드의 기술 이전한다. 알테오젠에 비교하면 너무나 맞는 거죠. 그러면 이제 23조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게 이 패러다임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마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오면 그 시세가 제가 봤을 때는 뭐 진짜 50만 원도 갈 수 있고 100만 원도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가봐야 아는 거니까 그런 분위기라든지 전체적인 거니까 여튼 위대한 계약이다라는 거는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펩토론을 못 박아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업사이드 때문에 진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도 되게 높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당군의 최대의 딜이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하고 워낙 비슷하니까 이제 플랫폼 기업이고 또 비파마랑 어차피 로열티 받는 기업이 되는 거니까 비교하면 이제 알테오젠은
그 기술 이전할 때 키트루다가 이제 뭐 40주, 28년 50주 하는데 키트루다는 이제 그 머크는 이제 357조야 시가총이. 그리고 근데 페트로는 이제 알테오제는 이제 머크랑 해서 357조짜리 회사랑 이제 비빈 거고 조지가 이제 릴리는 페트로는 이제 1106조, 1200조 이제 전 세계 1위 제약사랑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똑같은 것만 해도 다르죠. 시장 사이즈가 다르니까. 그리고 릴리는 28년도에 80조 하는 회사니까 당연히 이제 좀 더 이제 평가를 더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키트루다 SC 기술 이전했을 때 이제 그 6조까지 갔습니다. 그 알테오젠이 시가총이. 근데 이제 시총이 이제 3배 채 정도 나니까 3배를 곱해주면 18조까지 이제 가능하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이제 팩토론의 어찌 보면 이 예측하는 이제 주가입니다. 그러면 18조라면 주가 한 90만 원 정도 예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좀 비슷하죠.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어찌 보면 적정 주가인데 아까 그 리서스 TV에서 얘기한 거대로 알테오젠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이렇게 기술 계약하면서 이제 늘려가는데 어떻게 보면 팩트로는 한 방에 이제 퀸덤 점퍼를 할 수 있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jet바운드 이제 예상 28년도에 80조니까 80조에 로열티 5% 때문에 4조잖아요. 4조 영업이익은 바로 땡겨오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삼바가 작년에 1조 영업이익 해서 시가총액 60조에서 10조 했거든요. 근데 4조 영업이익이 생기면 곱하기 4 하면 거의 240조, 200조잖아요. 200조도 갈 수 있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 이 기술 이전 나오고 이렇게 계획대로 된다 그러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업사이드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또 예측 가능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길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하나는 너무나 이제 불안해 하시는 회원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제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의 한 명언인데요. 그러니까 투자와 비즈니스에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위험은 관리 대상이 뿐이다.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왜 가면 주식 투자를 했던 내가 사업을 할 때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뭔가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하는데 항상 나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생각을 했어요. 저는 잃을까 봐. 아, 이거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손해볼 거 생각을 막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맨날 손해보는 뭘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글을 보고 관점이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미래에서 바뀌었어요. 왜냐면 이 글을 보니까 투자와 비즈니스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잃을까봐 그게 가장, 손해보는 게 가장 큰 리스크라 생각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위험은 관리 대상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관점이 저는 그전에는 손해를 볼까 안 볼까 이런 관점으로 뭐든지 투자를 이제 손해보네 안 보네 이런 관점으로 보다가 이 글을 보고 이제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솔직히 이제 뭐 100만 원 정도는 없어도 살잖아. 예를 들면 10만 원 정도 없어도 살잖아요. 그럼 뭐 그거 관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뭔가 비즈니스라도 주식을 할 때 이런 거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돈은 내가 관리할 수 있다는 건 없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사고가 나더라도 내가 대처할 수 있다 하면 베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점을 내가 손해볼까 잃을까 보다는 내가 관리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관점을 보면 되게 투자가 쉽더라고요. 진짜 이 관점을 한번 좀 바꿔보시면 되게 덜 불안하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이제 고점에 물린 사람도 있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깨까지 왔는데 이제 진짜 혹시에 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뭐 말씀드리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찰리 먼거 먹는 중에 또 이런 얘기예요. 장기적으로 뛰어난 투자 성적을 얻으려면 단기적으로 나쁜 성적을 견뎌내야 된다. 지금 이제 13만 원, 12만 원 물리신 저희 회원님들 있을 거잖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이런 나쁜 성적을 조금만 견디시면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 그 기술 이전 나오고 하면 분명히 뛰어난 투자 성적을 수익률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제가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저 믿고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좀 러프하게 조금만 인내하시고 뭐 여윳돈 있으시면 좀 한 주라도 더 사시고 다 사신 분들은 천천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좋은 거는 할인될 때 사는 게 좋죠. 평단 높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한 달에 10만 원이고 술값이고 담배값이고 저는 개똥까지 아껴가지고 그거 다 넣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